도지선위사자, 옛날에 선위사자, 잘 도사 노릇을 하는 그분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풀이하면 되겠구만. 옛날에 선이란 말은 잘, 훌륭하게 도사 노릇을 잘 하는 자의 마음 살림살이는, 자자란 말은 주격 토시니까 그런 자는 그런 얘기죠. 미묘현통하야 그 도인의 살림살이는 그 마음가짐이 미란 말은 미묘하다. 그 어른의 마음은 너무너무 넓고 강활해서 어떻게 언어로나 문자로나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묘라 그런 겁니다. 미묘.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그 마음이 신통과 너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중생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미하고 묘하고, 현이란 말은 검다는 소리인데, 검다는 것은 미층에 깔려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사의하다는 뜻이에요. 통이란 말은 봄이 오면은 꽃을 피우고, 여름이 오면은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은 가을 햇빛에 모든 것이 연그러가고, 또 서리가 나려서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그 하늘과 땅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그 도사의 살림살이는 무엇이든지 다 통달되어서 다 이루어주고 다 깨닫게 해주고 하지만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느끼지 않고 키운다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실제 행위를 하되 행위를 한다라는 어떤 믿음의 생각까지 전부 다 끊어졌다. 그것이 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하고 묘하고 현하고 통해서 도인의 마음 살림살이를 형용사로 그렇게 미묘현통이라고 그렇게 형용을 해준 겁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은 이해관계라든가 명예관계라든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마음이 엷기 때문에 불쑥 화를 낸다든가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에 내 마음이 걸려가지고 안마음이나 밖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전부 미하지 못하고 묘하지 못하고 현하지 못하고 통하지 못하지만 도인의 살림살이는 미묘현통. 도를 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도 다 안고 살기 때문에 시비선악을 전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도의 세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조화있게 리듬있게 꾸려간다는 그런 도인의 살림살이 미묘현통. 미묘현통에서 심불가식이라 그 마음자리는 너무 깊어서 가히 알 수가 없어. 그런 얘기죠. 초에 우리 선생님은 하와이 한국간에 대중목욕탕에 처음 내가 모시고 갔는데 80평생에 목욕탕이라고는 몰라 그 어른이. 설이 되면은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목욕은 하지만 세수 때나 타에 조금 물을 디펴가지고 후작후작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 정초를 임하는 그런 생활인데 목욕 문화가 선비세계는 없어요. 아마 요즘같이 사우나 문화가 저렇게 잘 되어 있는 걸 보면 선비들이 이거 퇴폐풍조라 가지고 놀래 나자빠져서 아마 당장에 문 닫으라고 할 겁니다. 터키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 모욕 문화가 발달된 나라는 꼭 뒤가 좋지 않다 그러더구만. 예. 근데 그 어른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내가 안 되겠더구만. 보선도 신으면 3개월 신고, 모욕도 안 하시고, 또 뭐 해봐야, 뭐, 모욕을 하면은 무슨 그 살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자꾸 마른다고 해가지고, 모욕도 잘 안 하시고, 예. 그렇지만 우리는 깨끗한 절집안에 살다 보니까, 항상 아침, 저녁 모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맞이 올리고, 뭐 그런 또 도량에 보면은 무슨 짐승도 안 키우기 때문에 그냥 청정도량인데, 그 어른을 모시고 그런 배워야 되겠는데 냄새가 나고 그래서 부곡 하와이 한국관이 그때 온천이 나가지고 항상 그 70년도 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큰 대중목욕탕에 한 300명 들어가도 좀 남는 그런 목욕탕인데, 어쩌든지 이 어른을 독탕보다도 대중탕에 모시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벗고 있는 것 한번 구경도 시켜 드릴 겸 80대 노인을 이제 모시고 상투까지 쪼졌는데 머리 딴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내가 주동이 돼서, 예. 그저 옷 벗는 홀에 옷장이 뭐 여러 백 개니까 막 웬 이런 데가 다 있느냐고 그때부터서 놀래기 시작하더구만. 어쨌든지 목욕탕 안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옷 벗고 있는 사람이 한 200여 명이, 뚱뚱한 사람, 바싹 마른 사람, 뭐 희한하게 생긴 사람, 뭐 다 많으니까 탕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어른이 사람 구경한다고 이제, 예.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른이 뭐 대한민국의 최후화라는 선비고 문집이 60건 나오는데 대중목욕탕이라는 나를 지내서 처음 들어가셨는데 그 눈앞에 펼쳐지는 벗고 있는 모습들 전부 촌사람들 뭐 버스 뭐 20대 30대 뭐 대절해가지고 부곡 하회 한국관 또 서울에서 또 연예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북적거리고 뭐하고 그런데 그 어른이 뭐 그런 데를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탕 안에 들어가시자고 하니까 사람 구경한다고 자기도 벗고 이제 탕 안을 뺑 도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또 선생님이 더 구경거리라 상투는 이렇게 쪼았지. 그 어른들은 연세가 80인데 바짝 말랐지. 완전히 학처럼 이렇게 휘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300명이 전부 자기를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자기 자신은. 그걸 몰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뭘 많이 먹고 뚱뚱하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뼈만 앙상하냐. 그걸 일일이 나한테 묻는 거야. 목욕탕 안에서 이제 나까지 구경시키는 거지, 이제. 재밌었겠네. 그래가지고 탕 안에 들어가시자고 하니까 뜨거워서 못 들어가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씻혀드리고 탕 안에 모시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뜨뜻한 것은 좋은 모양인가 봐,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모시고 나와서 때를 뱉기는데 거의 국숫가락이야. 뭐 80평생에 모욕을 안 하셨으니까 그 뭐 살갗은 뽀얀데 막상 밀어보니까 때가 국숫가락인데 수제비도 끓여 먹겠더라고. 그냥 때밀는 애들을 둘을 이제 제자들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 때밀이한테 동참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때밀이 둘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때를 씻히는데 때가 엄청스럽게 많지. 이 어른이 목욕탕 그 어떤 따뜻한 온천에 이렇게 좀 정신이 좀 혼몽해 계시다. 정신이 이렇게 깨시고 나서 이 보니까 젊은 애가 둘이 때를 벗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들한테 또 말을 걸더라고. 너희들은 왜 글 안 입고 여기 와서 때밀이 하냐 이거야. 예. 왜 글 읽지 왜 이런 데 와서 남이 때나 밀고 있냐 이거야. 근데 그놈들이 그런 말이 아주 통하겠어. 선비는 진짜 그래야 돼. 그게 진짜라. 돈 알고 명예 알고 자기 자신이 굉장하고 이거 알면 그 생각하는 사이에 공부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예. 자기는 걔들이 왜 때밀이를 하는지 그것도 몰라. 글 읽지 왜 여기 와서 때를 미냐 이거야. 그렇잖아. 글을 그 아는 큰 선비는 세상 물정을 몰라야 학문도 익어지고 도도 익어지는 거예요. 도도 익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각 스님이 왔는데 현정사 소임을 맡았는데
현정사 소임을 맡으면은 정부사라고 머리를 맞춰야 되고 이리저리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벌써 사판세계에 물이 들게 되면은 선악을 따지고 장단을 비교하고 사람을 하다 보면 자기 세계가 망가지는 기라. 자기 세계가.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책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참 출세했고 뭐 했다고 굉장하고 그런 것 같지만 도의 세계라고는 초계 선생님 같이 왜 그란 입고 와서 때를 미느냐. 그 한마디에 우리는 그 어른이 세상 물정 모르고 돈도 모르고 오직 학문과 도에만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 뜻을 그 한마디로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노인네는 뭐 글만 읽으면 누가 밥 먹여주는가 하면서 팍팍 때를 밀더라고 놈들이. 그 삼국지에 보면은 삼국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싸움하기 전에 영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이제 흉년이 들고 그 어떤 그 나라 정치가 잘 그 내시들 위주로 해가지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정치가 말이 아닌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이 굶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조고가 와서 영제한테 백성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었다 하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하불식 육미요. 아니 쌀밥하고 고기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죽었냐 이거야. 자기는 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쌀밥하고 고기만 먹고 그것이 헌에 빠진 줄 알지. 백성이야 그거 뭐 흉년이 져가지고 쌀밥 어디가 있고 고기가 어디 있어. 하불식 육미요. 쌀밥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그게 굶어 죽을까? 그 멍충이 아니겠어. 초계 선생님이 왜 공부 안 하고서 글 읽지 때를 미느냐 하는 속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도를 알고 도의 세계에서 사는 분들은 항상 선과 악이 벌어지기 이전 모든 것을 함께 둥글게 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현통하야 시임 불가식이라 도인의 살림살이가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손해볼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해보는 것이 큰 덕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돼야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남이 가장 노릇을 하는 거다. 도인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서 가히 알 수가 없다. 부유불가식이라 대저 오직 그 살림살이를 알 수가 없는데 만일 그 도인의 살림살이를 강위지용이면 억지로 그것을 위해서 형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도인의 살림살이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도인의 살림살이를 억지로 표현해서 나타내 보자면은 예약동섭천하고 예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사무소가 함께 유예미결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죠. 책상 앞에 유예미결, 기결, 미결, 유예미결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그건 현암 잘 알지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지어야 될 게 있고 결정해서는 안 될 게 있고 또 세상의 민사라고 하는 것은 속히 결정을 내려가지고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다 거울과 같이 환히 드러나 있지만 도인의 살림살이는 예약동섭천이라 예란 말은 유예해가지고서 미루어가지고서 결정을 안 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꼭딱스럽게 밝혀가지고 너는 착한 놈 너는 나쁜 놈 너는 어진 사람 어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품평을 안 한다는 게요. 그 어질지 못한 사람이나 어진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착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으로 벌어지기 전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여.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딱스러운 사람은 막 자글자글 똑똑한 척하고 시비를 잘 가리고 뭐 하지만 결국 덫에 걸리잖아요.
예. 또 우유부단한 사람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안 지어가지고 또 그게 허물이 붙지만 성인은 해결 지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시비를 분간을 지을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지만 그 시와 비 자체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옳고 그렇다고 규정을 안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같은 착한 쪽에서 보기 때문에 같은 부처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나쁜 질 저지러 가지고서 형무소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형기한이 끝나면 사회에 나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형무소 들어간 사람은 못된 짓은 더 배워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꼭딱실에 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형무소 보내면은 그 법 자체가 잘 다스려져가지고 그 사람이 개화천선에서 나올 것 같지만, 실제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나쁜 놈이다, 그런 놈이다 결정 짓는 그 자체가 성인의 마음에서 보면은 냉큼 내키지 않는 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성인은 착한 놈이 와도 그래 착해. 잘못했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혼이 받아들이지고 선과 악이 벌어지기 이전에 착한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사는 그쪽으로 뿌리를 받고 있지 밖에서 나타나는 선과 악에 대해서 꼭 확실히 그렇게 구분을 안 짓는다. 그것이 예라는 뜻입니다. 딸은 잘하고 아들은 공부를 못하고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해가지고 마구제비 딸만 죽게 세우고 아들을 핍박하면은 그건 어머니 노릇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잘하는 딸이나 못하는 아들이나 다 품 안에 내 자식인데 어머니 마음이 구분이 안 지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타일르고 얘기하고 해줘야지 선과 악으로 규정을 지어서 그렇게 사람을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도인의 살림살이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시비를 잘 가린 사람은 꼭 시비 덫에 걸려서 패가방신을 해요. 근데 내가 우리 초계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어른은 하루 종일 묻는 말이든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수가 적어가지고 저건 크면 선비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정인해야 되는데 선비가 돼가지고 논리가 정리하면 이제 반선비밖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둬놓고 만성 어른이 우리 선생님한테 매질한 것이 편지에 나와요. 그때 왜 맞았느냐고 초기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른이 괜히 그렇게 편다고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른이 손이 기어가지고 장가를 가셔가지고 그 아들 딸들이 많은데 참 많아요. 많은데 자기 아버지 비문 적어놓은 거 보면은 아버지가 원한 대로 난 큰 선비도 못 됐고 이상에 나와서 아버지에게 오직 효한 것은 또 하나다. 그것이 뭐냐? 자식 새끼 많이 까놓은 게 그것이 효한 것 같다고 비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높다든가 어지간하다든가 그런 걸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분간하기가 어려워.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또 하나 대형을 하나 터뜨렸는데 대형을 하나 터뜨렸는데 올빼미성 우리가 히데요시를 잡아라. 내가 지금은 눈이 아파서 소설을 내가 잘 안 봅니다만 전 소설을 많이 보고 대망이란 소설이 아마 60년도 후반에 말하자면 야마오카 소하치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일본에는 벌써 신문에 연재가 되고 해가지고 그 소설 우리나라에 올 적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수하고 풍신수길이가 임진왜란에 관련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자층이 아주 원활하니까 책방에서 제목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수 제목을 대망이라고 고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책이 들어왔습니다. 번역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는 벌써 독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수 그 소설이 익히게 됐었는데 24권이 익히게 됐었는데 국민이 그 소설에 너무 빠지니까 국가에서 읽지 못하도록 그 책을 금지를 시켰어요.
예. 근데 실제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면 삼국지는 만화고 독고가 이에야스는 성인 소설이에요. 근데 문수보살, 보현보살, 한산습득이 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 400년, 500년 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풍신수길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는 일본이 전국시대인데 이 야마오카 소하치라는 사람이 견성을 하고 도를 깨쳐도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예. 학교는 중학교 졸업밖에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중퇴를 했는데, 야마오카 소하치라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현보살 후신이라고 그렇게. 예. 그리고 지금 책이 새로 나오는 표제를 보니까 보현보살이라고 첫 그 표지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일본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너무 잘고 뭐 한국 불교는 선불교가 돼서 넓고 광활하고 그런 소리인데, 그 일본 불교의 어떤 그런 그 내면에 흐리고 있는 우리 부처님의 경전, 인과관계, 선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일본 불교가 우리가 생각하면 틀려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사람 평을, 히도독기수, 뻐국새가 우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뻐국새를 앉혀놓고 뻐국새를 울게 하라고 세 사람한테 앉혀놓고 얘기하면은 오다 노부나의 기질은 뻐국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평을 하죠. 예. 그렇지만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오다 노부나의 어떤 밑에 사령관으로서 큰 일을 또 저지르고 그 뒤 밥통을 이은 분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히데요시의 풍신수길의 인품은 어떤 인물이냐. 예. 뻐국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겠다. 예. 그런 인품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또 어떤 인품이냐. 뻐국새가 울지 않으면 울도록 기다리겠다. 그게 보현보살의 행위입니다. 예, 그게 보현보살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인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다 노부나가 등장이 되고, 성질 급한 오다 노부나가 등장이 되고, 울게 무단히 노력하는 풍신수길이가 등장하고, 그분의 두 가지의 장단점을 고스란히 갖고 천하통일해가지고 280년인가 아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연장을 하게 되는데, 소설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눈이 아프도록 보다가 울고 참회를 하고, 장군이 죽으면서 다 오도성을 짓고 다. 근데 우리가 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중학생이 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학생이 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습이 다 달리 나와요. 예. 우리나라 최인호가 선불교를 알아가지고 소설을 상도해서 쓰고 화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써요. 이 야마와카 소가치라는 사람 불교 선 얘기해도 냄새가 안 나요. 예. 잠깐 같이. 예.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느님 열심히 믿으시오, 부처님 열심히 믿으시오 하는 것은, 그 믿는 것은 똑같아. 기독교를 믿나 부처님을 믿나. 예. 그렇지만 야마오카 소하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읽어보면은 불교 얘기랑은 요것만큼도 안 나오는데 전체 인과관계에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근데 어제 올빼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는 춘추 전국시대 같이 이렇게 각 성주들이 싸움으로 해가지고 천자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천하와 나도 이렇게 경쟁을 붙게 되는데,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천하통일을 하는 데는 닌자는 반정치적 반체제를 외치면서 밤에만 정치인들의 어떤 장단점을, 비밀을 캐가지고 반정치인 반체제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해가지고서 그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가문이 닌자예요. 닌자. 예. 그러니까 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통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데, 오다 노부나가 천하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치하는 비밀이 닌자들에게 새어 나가가지고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다른 성지에 옮겨 다니다 보면은 이거 천하통일하는 데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해가지고 닌자를 몰살시키고 삼족을 다 몰살시키라고 이렇게 오다 노부나가 명령을 내려요. 근데 당시에 닌자는 가문이 이가 가문하고 고가 가문이 있는데 이가 가문을 몰살을 시키는데 주소라는 그 이가 가문의 장손이 피해가지고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리고 다 닌자의 가문은 삼족이 멸하건데 그 오다 노부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닌자를 살해시키고 삼족을 멸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풍신수길이가 주요 인물로 그렇게 칼을 잡고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가의 주소라는 장소는 살아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면은 절 앞에 가가지고서 숨어 살아야 되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숨어 살아야 되니까 뭘 하느냐면은 나무로 부처님을 조각을 해. 나무로 부처님을 조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제가 이 얘기할 적에 닌자는 사람을 살인을 하고 비밀을 캐내가지고 반정부인들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올빼미 같이 밤에만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수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동물적이고 초인적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피신해가지고 절 앞에 가가지고 내가 또 영화를 모두 봐야 되는데 뭐 또 영화 얘기라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도 이망 청기누설 했으니까 들어야지 어쩌는 기라. 불상을 파는데 자기 니가의 가문이 몰살을 당했다. 그 한이 하늘에 서리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상을 조각하고 숨어서 사는 것은 자기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라 그 사람이 몸을 피해가지고. 근데 오다 노부나가 죽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독구가와 이에야수가 풍신수길이 아들이 죽고 나서 풍신수길에 하는 짓거리를 보고 저건 그 대권을 잡아가지고 천하를 호령한 주인이 아니다. 아들이 죽어가지고 저렇게 불안하고 당황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닌자를 시켜가지고 히데요시를 죽여라는 그 닌자에게 이제 결탁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올빼미선 영화라. 그걸로 시작이 되는데 그 주설한 사람이 불상을 조각하는 과정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 삼족을 멸한 히데요시 풍신수기를 죽여라고 또 닌자한테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부처님 얼굴을 봤는데 자기 팔자가 골이 사무치고 해도 10년이나 동안 숨어서 사는 과정에 연습이든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불상을 조각으로 살았는데 그 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기등등한 생각이 어디 나겠어. 그렇지만 자기는 닌자니까 복수는 해야 되겠고 그 살기등등하던 것이 살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자기 이가에서 자기하고 수가 같은 고에몬이라는 그 친구는 정부하고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히데요시 밑에 사령관 마에다라는 사람한테 결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주소를 잡아가지고 출세를 하려는 야망을 꿈을 꾸고 있어요. 야망을. 그러니까 닌자는 닌자를 죽이고 또 죽인 닌자는 닌자를 죽이고 아주 복잡하게 설켜가는 것이 그 어떤 닌자의 세계인데 일본에서 통상적으로 사무라이는 다 장교 출신들입니다. 사무라이는 명예와 충성을 위해서 대낮에 행동을 하고 실천에 옮기지만 이 닌자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같이 밤에 그러니까 오사카 성이라든가 일본 가면 히데요시가 살던 오사카 성 꼭대기에 밤에 올라가가지고 닌자는 이렇게 히데요시를 내려다보죠.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지붕 타는 건 일도 아니고 어렸을 때 특수훈련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히데요시는 죽여야 되긴 되겠는데 어떤 과정으로 해가지고서 오사카성 풍신수리가 자는 방에 지붕을 타가지고 풍신수기라는 사람은 어려서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오사카성에 가면 금치를 했잖아요. 금치를.
금치를 하고 과시를 하려고 그러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수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은 많이 했지만 출신은 천민 출신이 아니에요. 돈이라든가 사랑하는 마음 백성한테 다 헛고 덕을 쌓고 그런 인물이지만 풍신수길은 못 해봤으니까 절집안에 스님들이 돈이라 하지만 하고 신도들이 갖다 둔 전도한 사람은 출신이 안 좋아요. 예. 나는 별로 돈 갖다 주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좋은 출신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히데요시 자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기 일가족을 몰살시킨 히데요시 그 오사카성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장교들이 전부 보초를 쓰고 있는 방 그런 걸 다 뚫고 들어가주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참 고풍스러워. 그 문이 아주 구걸 궁전에다가 문이 아주 그냥 12문에 그 너무너무 화려한데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풍신수라 이불을 덮고 누워 자는 거야. 풍신수길이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목적 달성한 거 아니야. 닌자로서의 어떤 자기의 종족을 멸망시킨 히데요시가 둘이 1대1로 딱 만났는데 그 노인은 이불 덮고 누워 자는데 한 칼로 목을 벨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느껴. 저런 늙은이를 내가 죽이려고 평생 동안 칼을 갈고 살았는가. 그것이 부처님을 장난 삼아라서도 도피하기 위해서 사는 수단으로 부처님을 조각을 했지만 벌써 부처님을 만든 과정에 닌자의 출신이고 닌자의 뿌리를 받고 자기는 자기 종족을 멸망시킨 히데요시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칼을 갈고 살았지만 지금 현장에 보이는 풍신수기라 이불을 덮고 누워 자는데 저런 늙은이를 내가 죽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숨어서 이를 갈게 사는 허전함을 깨봐. 그 닌자가 주소가 깨우면서 이게 불교적이야 그런 게. 벌써 업을 그쪽으로 그만 살인을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의 이가의 반대 고해몬이라는 자기는 그 사람이 주소보다 기술이 한 수가 나. 그걸 이제 닌자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 수 없고 추접해서 못 살다가 난 그 권력에 부딪혀가지고 권력에서 출세를 하겠다고 반대 길만 나고 이 사람을 이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길이 또 틀려. 근데 그 사람은 권력의 세계에 붙어가지고 출세의 야망을 끼지만 그때 닌자지만 이 사람은 닌자지만 10년 동안 불상을 이렇게 그거 나오는 장면이 재밌다니까 쏠쏠하니 금강경 얘기가 많이 나와. 자기가 망설여. 그 개미도 못 들어간 히데요시 방에 침실에 이불을 덮고 참 잠게 자 히데요시가 그 원숭이 얼굴이잖아 원래 히데요시가 깨부른 거야. 탁탁 깨우면서 뭐냐면 당신이 히데요시 맞느냐고. 거기는 뭐 천하를 호령하는 히데요시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풍신수길도 아니고 이 뭐 10년 전에 한이 서리에 맺힌 주소하고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으니까 거기는 이제 뭐 중생도 부처도 없는 자리야. 그냥 열애선이라 그저는 황금포라 1대1이여. 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야. 무슨 뭐 풍신수길도 없어. 당신이 히데요시냐고. 그 눈을 이렇게 떠보더만 그렇다. 왜? 그러니까 나는 널 죽이러 왔다.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하는 소리가 나는 못 죽여. 노인이 그래. 아니 닌자의 손 안에 들어있는데 왜 못 죽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히데요시 하는 소리가 날 죽이는 명분이 뭐냐. 날 죽이려고 하는 당신은 닌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50만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백성을 피폐해 만들어가지고 조선족을 치려고 이렇게 군사 동원을 했느냐.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가 히데요시 당신을 죽이러 왔다.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또 이 얘기를 해. 인간 히데요시가 어떻게 50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느냐. 세력이 모이고 쌓이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집약이 돼가지고 싸움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끔 되다 보니까 힘이 이쪽으로 뭉쳐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 히데요시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해. 풍신수리가 법문을 해. 인간은 알고 보면은 인간 히데요시가 어디까지가 인간 히데요시고 어디까지가 히데요시 아닌지 모르겠다. 그것도 장자투라 그 소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꿈인데 그 꿈 속에 꿈을 꾸는 것이 사람이다. 나는 인간 히데요시라고 하지만 인간 히데요시가 어디까지가 인간 히데요시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닌자가 또 껄껄 웃어. 껄껄 웃으면서 인생을 꿈속에 또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는데 껄껄 웃는 거야. 그러면서 난 당신을 안 죽이겠다. 내가 이 늙은이 지금 죽여가지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불성이 딱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닌자가. 달라, 다른 닌자하고는. 닌자하고는 달라 벌써.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나간다는데 살아남다는 보장이 없다. 내가 이 방에서 나가면은 이 순간부터 살아남다는 보장이 없다. 내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살려줬다고 감사하던 얘기 한마디 해달라. 그러니까 풍신수기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어디까지가 당신이고 어디까지가 히데요시냐. 그럼 너하고는 둘이 아니라 이거야. 그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기절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 닌자의 자기의 세계에 나이 버린 그 사람은 마에다 밑에 이 닌자를 잡기 위해서 또 가면을 하고 이제 밤마다 이제 쫓아다니는데, 결국 둘이 나가다가 결투를 붙어가지고 이것이 히데요시 방에 들어간 고에모니가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고, 이 주소란 사람은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 사형하는 것을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남을 죽이려고 하고 뿌리가 거기에 한이 맺히고 그래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가까이 하는 이 주소는 살아남고, 그 고에몬이란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사람이 저녁에 가면을 쓰고 들어갔으니까 히데요시가 누가 누군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놈하고 둘이 싸움을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주소란 사람은 성이 이렇게 쌓아 있으면은 성 주위에 해가지고 물이 흐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배령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그것은 히데요시를 암살하기 위해서 주소 인자를 쫓는 장본이라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풍신수길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놈이 어쩌니 들어온 놈이다. 머리가 아름아름하니까. 그래, 그놈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가장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바보스럽게 산다는 그 자체가 도의 세계에서는 가장 잘 사는 기라.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똑똑하고 잘난 척 해봐야 모습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인이 볼 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모습은 모습에 붙여가지고서 같이 마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볼거리가 많아. 아주 고풍스러워 깊어. 이건 대강대강인데 한번 보세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디까지가 선이다, 어디까지가 악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짜 주소는 사람은 죽일 뜻이 없으니까 살아남고 인자지만, 그건 출세하기 위해서 닌자가 닌자길을 걷지 않고 결탁한 사람은 결국 가짜가 진짜로 둔갑이 돼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주소의 그 여유 있는 모습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자, 노자의 어른들의 살림살이, 도인의 살림살이는 유약동석천이라. 요즘 사람들은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꼭딱지 가리는 것이. 사람이 그러니까 얄팍해지고, 사람이 엷어지고, 인간 맛이 안 나고. 그렇지만
자식을 부모가 키울 적에 착한 자식, 나쁜 자식, 더 못된 자식, 더 착한 자식 다 선과 구분 안 하고 품게 않으듯이 도가 높은 도사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해서 유약동섭천이라 선악을 구분짓지 않고 삶을 살되 항상 일상생활이 동섭천이라 겨울에 얼음이 얼어있는 냇물을 건너가는 것 같이 한다. 항상 생활을 이렇게 조심한다. 그런 말. 유약에 살인하며 유라는 말도 유에 미결할 때 머뭇거릴 유자입니다. 그자도. 일을 결정 안 되는 그런 유자. 오히려 유자가 아니에요. 머뭇거려 가지고서 마치 유약의 살인이라 사방을 혹시 누가 해꾸지를 하고 자기가 살피지 못한가 그런 마음으로 살인 동서남북 이웃을 두려운 것 같이 그렇게 살핀다 그런 얘기요. 그 부처님을 10년 동안 부처님을 조각한 인자는 그 눈동자가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감시를 하고 항상 그렇게 얼음으로 있는 뇌물을 걷는 같이 그 생활 속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항상 사람과 사람 관계를 그렇게 아주 진하게 그러니까 도망을 가도 절로 도망가야지 교회로 도망가면 안 돼. 엄약계에 가며 엄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집에 내가 객노릇을 하러 갔는데 혹시 실례나 되지 않을까 몸을 추스리고 아주 그 엄한 표현을 엄이라 그래요. 엄하게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손님 노릇 안 같이 하고 환약 빙장석이라 얼굴을 항상 맑게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얼음이 장차 얼어서 깨끗한 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표정을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인은 그 모습 자체가 항상 얼음이 녹아가지고 꽃에 물도 주고 또 흘러가지고서 그 물은 자체가 봄을 촉촉이 적셔가지고 만물을 잎이 피게 하고 꽃이 피게 하듯이 환하게 해서 얼음이 장차 녹여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돈해여 기약박이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두텁다. 두텁을 돈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저쪽에 보면은 돈한문이라고 있죠. 돈한문. 돈한문은 유교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을 어지린자를 하늘에서 타고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평등한 인의 이치를 깨달아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에 옮겨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돈한문이에요. 돈 내어 항상 그 돈의 입장에서 살지만 약박이로다. 박실한 거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라. 나무를 통나무채 그대로 보는 것을 박이라 그러고 그 나무를 비해 가지고서 마루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고 집도 만드는 것을 말하자면은 그 박의 반대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은 나무가 판자떼기로 제재소에 가기 이전에 모든 가능이라든가 모든 희망이라든가 모든 모습을 간직하고 그렇게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지 너무 선하게 세상 생활에 애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돈함이여 그 박실함이로다.
광해여 기 약고기로다. 광해여 넓으며, 광이란 말은 저 마음이 끼어 있는 것이 없이 저 광장같이 넓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 약고기로다. 마치 텅 빈 골짜기와 같다. 그런 얘기죠. 저녁에 누워 잘 때도 광야같이 마음을 비워버리고 아침에 일어날 적에도 텅 빈 마음과 텅 빈 머리로 이렇게 일어나야지, 저녁에 누워 잘 적에 일상생활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것을 저녁에 집어넣어놓고 집착해서 하면 아침에 골이 뻐근하니 아프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뭐 공부 안 하는 입장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자라서 수행을 한다. 남보다 달리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참선한다. 그런 입장에서는 항상 마치 내 마음을 비워버리기를 산골짜기 같이, 텅 빈 산골짜기 같이 소리를 지르면은 그 산골짜기에서 메아리가 들리죠. 그 메아리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인데 그 메아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울리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 속에 맺혀 있던 그런 것들도 마치 다 털어버리고 텅 비어 있는 산골짜 같이 그렇게 해버렸을 적에 우리는 뭐 약방에 가서 뇌신 안 사 먹고 골치 아픈 뭐 안 사 먹어도 마음이 뭐 텅 비어 있는 주인공인데, 골짜기와 같으미로다. 혼내여 기 약타기로다. 저번에 내가 이게 해줬던가? 2번 해주니까 더 좋지. 정이 들고 맛도 있고. 맛있는 것은 극장 좋은 구경 2번은 가봐야 돼. 그래. 혼해여. 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 선생님 모시고 살면서 세상 선비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좋지 못한 소리를 하더라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추연 선생은 손가락 끝터리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글만, 문장만 잘 지어내지 사람으로는 재미가 없다. 사람으로는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이 선악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술을 줘도 빙긋이 웃고 잡수고, 뭐 좋다, 좋다, 그냥 뭐 해야 되는데, 괴기신 같이 개 한 마리 잡아주면 얼렁뚱땅 반쯤 먹고, 한 잔 먹고 빙긋이 웃고, 글재다라면 글재지고 뭐 그런다라고. 추연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장기도 뜨고 바둑도 뜨고 뭐 그냥 이렇게 농도 하고 그러는데 일체 그런 게 없어. 초계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하고 날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놔지. 혼이란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선악을 끼고 사는 그런 사람의 반대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둔이라고 할 적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끼고 금강경에서 이 얘기할 적에 안이나 밖의 모습을 마음에 간직해서 사는 것이야. 이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것이 뭐냐면은 칼을 갈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거 연구 아닙니까? 어쨌든지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돈 벌 궁리. 그 뭐 벼슬한 사람대로 절에 주지는 또 주지대로 또 여기 부암사 회원스님은 회원스님대로 어쩌든지 밤만 아침에만 자고 일어나면 뭐 해야 되고 무슨 시주나 크게 안 들어오는가 하고 눈이나 보고 그 업을 그쪽으로 익히니까 그런 거야. 회원스님은 안 그런 것 같이 시좀 톡 따네. 그렇게 한다고 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또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괜히 내가 풍기 현상으로 하는 소리지. 혼이란 말은 선악이라는가 일상생활 속에 그렇잖아요. 부모들 자식 키워봤으니까 제가 장 얘기하지만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걸 마음속에 끼고 죽이려면 살려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자식들을 그렇게 부모같이 품어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관세음보살님이고 다 보현보살이고 또 부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내여 기 약타기로다. 탁이란 말은 맑은 것과 탁한 것이 섞여 있는 걸 탁이라 그래요. 탁한 듯함이로다. 그렇지만
도인의 마음은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 볼 적에 선악도 구분이 안 되는 같이 탁한 것 같지만서도 그 속에는 진짜 천지가 벌어지기 이전, 부모가 날 낳기 이전, 선악이 벌어지기 이전, 음양이 벌어지기 이전 그 텅 비어있는 산골짜기의 그 마음을 뿌리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듯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세계는 도인의 세계라는 것은 그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탁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만 누가 능히 탁하되 그것을 고요하게 해서 생각이 일어날 적이나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나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고요히 해서 날로 서서히 그 살림살이가 청정해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런 얘기죠. 또 누가 능히 그 도인의 마음은 편안해서 편안하단 말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밖의 모습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맑은 거울과 같이 물건이 비치면은 물건이 가버리면 다시 청정한 본 모습대로 돌아오듯이 누가 능히 편안해서 그것이 오래오래 돼 가지고서 서서히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장한다. 도의 마음이 되살아나고 도의 마음이 꽃이 피고 생이라는 그런 것이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자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해가 뜨는 자니까 해가 뜨는 동쪽 방은 만물이 생장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워잘 적에 머리를 동쪽으로 들고 누워자라 그러죠. 예. 동방은 생기가 동서남북 할 적에 생기가 돋아나는 것이고 서방은 가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가을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방은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방은 만물이 생장하는 밝은 쪽이기 때문에 남방에서 도인 선지식을 찾아라 그런 얘기들이 화엄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누워 잘 적에 동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은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생장시켜주는 그런 방향이니까 동쪽이 따뜻하잖아요. 동쪽에 먼저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동쪽에 벌써 청매는 피었지만 북쪽에는 아직 망울이도 안 맺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몸도 그렇게 동서남북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생활한다 말이에요. 보차도자는 이 도를 보존해서 가진 사람은 불요경이라 차고저 하지 않는다. 찬다는 말은 꽉 찼다 그런 얘기인데 꽉 찬 사람은 아만이 꽉 차가지고 자기 자신이 굉장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촬영자가. 이 마음을 비워버리고 이 도를 보존한 사람은 불요경이라 자기 마음이 어지간하다. 자기가 최고다. 이것을 차고저 하지 않는다. 금강경의 이치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비워버리고 비어있는 산골짜기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리가 높다. 가져있는 것이 많다. 세력이 굉장하다. 못 사는 사람을 없이 여기고 잘 산다고 우쭐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어지간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 마음을 또 뭐 그냥 오래오래 간직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인식하니까 그런 살림살이가 나오는데 이 도를 보존하는 사람은 불요경이라 차고저하지 아니한지라. 대저 오직 불령이라 차고저 하지 아니한지라. 고로 능히 패라는 말은 떨어질 패자니까 패으라 할 적에 떨어진 누대기를 패이라 그래요. 고로 능히 옷이 떨어졌지만 그 옷을 간직하고 살지 새로운 옷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뜻이 좀 어렵게 할란지 모르지만
저 뜻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것이 많은데 잘못 해석은 여러 가지들이 많더구만. 차고저하지 아니한지라 자기 자신이 항상 남보다 우위다. 자기 자신이 항상 이 몸이 영구적으로 있는 것인 양 마음으로 일절히 헤아리고 그런 쪽으로 살림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입고 있는 옷이 비록 다 떨어지고 구닥다리지만서도 새로운 옷을 지어 입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새로운 것을 지어 입는 것은 변하기 쉽고 떨어지기 쉽고 유행하는 옷은 그렇지만 자기가 옛날 입고 입던 떨어진 누대기 옷은 참 향수도 젖어 있고 또 애착도 많이 가고 그런지 그 누대기 옷을 냉큼 내버리고 새로운 유행 옷을 갈아입는 그런 짓거리는 잘 안 한다. 그런 쪽인데 무슨 이유냐면은 폐공을 도와가지고 천하통일에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장량이지요. 장량이는 천하통일을 다 해가지고 그 폐공이 공을 나누어 갔는데 제1순번에 장량이를 앉혔습니다. 장량이를 앉혀가지고 공을 분배를 하는데 어디에 재우러 가겠느냐고 손으로 찝으라고 백주수표를 이렇게 폐공이 주니까 장량이가 그래요. 나는 할 노릇을 다 했을 뿐인데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생식을 하면서 곡식을 안 먹고 생식을 하면서 소나무 밑에서 사는 적송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천하통이라는데 일본 순위의 공을 세운 장량이지만 자기 옛 모습 그대로 가지려고 하지 그 공을 인용을 해가지고 벼슬을 많이 하고 부기를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는 나가고 싶지 않고 그런 쪽은 백성에게 분배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인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도인은 도인에 가는 길이 있어요. 아까 그 올빼미성의 이야기는 인자. 인자는 인자답게 살고 스님은 스님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 업을 팽개치고 새로운 좋은 조건에 냉큼 옮겨가지 않는다. 그건 모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지 도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직업 선택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저 동경대학 앞에 전철에는 동경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지기 깔고 거지가 많대요. 나도 한번 봤어요. 일본 가가지고. 이상에 할 것이 없다고 철학과 나온 사람들이 며칠 그래 한답니다. 철학과 나온 사람들이. 근데 능패 불신성이란 말을 장량이 말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전통적인 거, 고풍스러운 거, 우리 한국적인 거,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그런 어떤 우리 정신 전통적인 세계를 요즘 젊은이 애들은 냉큼 다 내버리고 전부 그 텔레비나 봐보세요. 얼마나 허무한가. 답도 없는 데에 빠져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국민학교 6학년이면은 2년 동안은 옛날 내려온 서당식 교육을 가르쳤으면 어떻겠느냐. 어제 대담하는 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이. 가기 싫어하는 이민을 애들 영어 가르치면서 억질로 보내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되돌아오는 문화는 제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대담 속에서 많이 하대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저도 한학의 집안에 나와서 한학을 했습니다만은 할아버지와 손주 문화가 지금은 단절돼 버렸잖아요. 핵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애들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에 그 잠입해가지고 거기 가서 애들 어머니가 데리고 뭐 영어 학교 시키고 뭐 하는데 이쪽에 또
처사님은 혼자 홀로 남아가지고 모욕은 비구성도 아니고 머리카락은 뭐 유발성도 아니고 그러다 또 원죄 교제 해가지고 걸려들고 막 뭐 어쩌고 예? 원죄 교제 알지요? 내가 뭐 해석은 안 해도 그건 뭐 응? 예. 그게 무슨 문화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요즘 신세대는 구닥다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도인의 살림살이는 시대에 민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시대에 민감하지 못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란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변태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또 어떤 답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독일 사람이 어제 텔레비 보니까 한국에 귀화한 사람이 25년인가 됐는데 한국말 다 합디다.